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1월 2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전국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그동안 취임 후에 한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여론 그리고 당심을 다 청취를 했고 또 새해부터는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었죠. 자,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당내 문제도 있습니다. 당내 문제, 한동훈 문제도 있고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불거진 이 오세훈 시장, 어제 오세훈 시장이 이 새해 첫날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계엄과 절연하라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 그리고 더 크게는 이재명과의 투쟁이죠. 이재명 정권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김병기, 강선우 파동을 비롯해서 이해훈 데려갔다가 지금 역풍을 맞고 있죠. 어떻게 대처할까?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오늘 새로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새해 맞아서 이틀 만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재명은 물론이고 오세훈 또 한동훈 외부의 적 이재명과 내부의 적 오세훈, 한동훈을 다 같이 저격을 하는 그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폭발을 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또 본인을 겨냥해서 계속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거는 일종의 업무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 계속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들의 물고 늘어지는 쪽의 정치적 욕심, 정치적으로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다는 입장인 거죠.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오후에 조금 전에. 오늘 원래 1시에 이재명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지 않고 따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 절연 요구가 계속 나오는데 계엄하고 절연하라, 끊어라, 계엄과 끊어라라고 하는데 계엄에 대한 계속적인 입장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이미 계엄에 대한 입장을 다 밝혔죠. 그때 본인도 오늘 이야기했지만은 이석연 좌파 정권으로 넘어가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과 그때 면담을 하면서 또 충북 당원 교육에서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내외에서 이재명 정권 쪽에서는 물론이고 당 안에서조차 계속 우리 스스로 과거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난달 1일이죠. 12월 1일 이석연과 만난 자리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본인이 참여한 의원이다.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 본인도 그 참여한 의원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 탄핵 인용에 대해서 판단을 일단 존중을 한다. 그리고 보수 정당이 2번 연속 탄핵으로 정권을 잘 마무리 못한 데 대해서 그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국민들이 상처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그전에 분명히 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죠.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계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사실들 때문에 헌재 결정이 달라질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헌재 결정이 이제 바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 이재명의 이 폭주, 예산 폭거, 무차별 탄핵, 정부 관료들 탄핵, 검사 탄핵 이런 것이 계엄에 이르게 된 경위도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재의 결정이 뒤집힐 수는 없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계속 계엄과 절연하라고 하는 것은 업무가 숨어 있다는 거죠. 가령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에 반하는 것이다. 말만 통합 그러지. 오히려 이게 이해운을 데려간 것이 말로 통합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엄 이슈를 다시 꺼내려고 데려간 겁니다.
계엄에 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이해훈이 지금 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후보자를 지명해서 곧 낙마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 이해훈을 통합한다고 데려가 놓고는 실제로는 당신이 계엄에 찬성하고 옹호했으니까는 그거를 참여하라. 그런 정치적 목적으로 데려갔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법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이야기할 뿐이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선거 6월 중순에 있는데 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국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을 내란 쪽으로 완전히 유도하기 위해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1심 선고를 할 텐데 그 1심 선고가 2월 중순에 예정돼 있는데 이해원을 지금 데려가서 계엄에 대해서 찬성한 것을 참여를 하도록 억지로 참여를 하도록 만드는 이 상황을 만들고 있죠. 이해원의 인사청문회가 그전에 낙마하지 않는다면은 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또 이해원이 뭐 참여를 하고 참여쇼를 하고 나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서 그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런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 한다. 이 계엄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자 그래서 그 지적을 했고 어쨌든 계엄 절연 자꾸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차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입장을 바꾸려 하거나 바꿀 생각이 없다. 여기서 내 입장은 다 끝났는데 뭘 자꾸 결연을 하자고 하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갑자기 어제 그 신년회를 했는데 국민의힘 신년회 그래서 장동혁 대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런데 왜 계엄과 절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직격을 했죠.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또 SNS에 글을 올려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계엄과 절연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는 지금 1월 1일 아침에 여러 가지 언론 그 신문 보도에서 오세훈과 그 민주당 정원호 또 아니면 민주당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을 가상 대결을 시키니까 오세훈과 거의 뭐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그런 결과를 나오죠. 그런 결과를 나오니까 오세훈이 아니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계엄과 절연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본인은 그 시정을 잘 하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리고 오차범위 안으로 여당 그 예비 주자들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당이 잘못했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당에서 전체적인 민심을 살피고 국민들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각 후보의 역할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 지지율과 후보 경쟁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 오세훈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 해서 지지율을 올리면 되는 것이지 본인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그걸 전부 다 중앙당의 책임으로 미루고 거기다 또 한 편 더 나아가서 오세훈 시장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냥을 해서 구체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절연을 하라. 계엄 절연을 하면은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나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계엄에 대한 입장은 이미 장동혁이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더 이상 또 계엄을 가지고 이거 이슈로 꺼내는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세훈이 마치 본인의 지지율 하락이 계엄과의 절연을 안 하는 그 당 지도부 때문이라고 탓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당에서 민심을 살피고 국민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각 후보의 역할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따끔한 오세훈을 겨냥해서도 1심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당히 관심이 많죠. 오늘 한동훈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그 논란인데 장동혁 대표는 당내 통합과 관련해서 당원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 당내 통합을 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먼저 제거해야 한다. 그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대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통합이 되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뭐 논란이 있다고 해서 시끄럽다고 해서 그냥 묻어놓고 가면은 실질적인 통합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왜 한동훈가 결별을 하려고 하느냐는 주장이 있죠. 그런데 결별을 하는 게 아니고 정리를 일단 해야 되는 겁니다.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어떤 징계 수위를 정하고 하는 그 절차를 거쳐야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가서 이게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안 하고 가면은. 한동훈은 지금 지방선거 때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 때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럼 공천을 줘야 되는데 나가겠다고 하면은 공천을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그대로 묵혀놓고 가면은 그때 가면은 더 크게 터져가지고 지방선거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걸 지방선거 6개월 앞둔 6개월씩이나 남은 지금이 오히려 정리하는 적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장동혁 대표는 그런 그 취지로 오늘 발언을 했고 업무론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 정치쇼에서는 이 문제뿐 아니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운 이 김병기 강선우의 공천 헌금 스캔들 그리고 이해훈 또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보좌진 갑질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1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2탄, 3탄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